지난 주말에 금이 마이너스 11%, 은이 마이너스 33% 폭락했는데 네. 이거 지금 팔아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저는 5억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만.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수업을 딱 들으려면 이 선생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경력 인증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훈훈 쌤이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한 재테크 이거를 좀 한번 어필을 좀 해주시면. 저는 제가 19살 때인데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남잖아요.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식품관에서 일을 했거든요. 왜 식품관에서 일을 했냐면 식품관이 급여가 가장 세요. 일하는 시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많이 급여를 받아서 이제 식품관에서 일을 했는데 두부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즉석 두부 만드는. 근데 그걸 왜 했냐?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갖고 싶었어요. 절대 그게 투자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 친구들은 금반지 금목걸이 하고 으스대는 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가오를 잡는.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에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서 나도. 그런데 너 부모님이 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금목걸이 사라고. 그래서 알바를 해야겠다라고 사서 그 당시에 24K 순금을 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으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오르는 게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도 왔었고 그때 금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샀을 때는 금값이 7, 8만 원밖에 안 했는데 어느새 금값이 15만 원, 16만 원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굉장히 이른 나이에 했다라는 게 굉장히 행운 같아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내가 회사 나이다 보면 언젠가 자산을 잃어서 뭐 그냥 행복하게 살겠지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 실체적인 경험을 한 게 제 인식 속에서는 와, 그 TV에서 금값이 이렇게 올랐다고 난리네 라는 걸 뉴스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팔면은 얼마나 나올까 이제 금은방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내가 산 가격의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소위 말하는 재테크를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금은 그 이후에도 거의 제가 14년 동안 꾸준히 모았었어요. 골드바를 사기도 했었고 금은방에서 조그마한 미니 골드바 이런 걸도 사기 했었는데 작년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 700돈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얼마 버셨어요? 뭐 수익 금으로 따져도 한 2억 5천 이상은 벌었거든요. 370%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30%가 더 올랐어요.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사실 그때부터 계속 들고 있었으면 한 2억 더 벌었어요. 근데 뭐 지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틀린 선택은 아니었는데 아쉽긴 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성하죠. 왜 파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또 속이 쓰린데. 그래서 어쨌든 반성하고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건축 때문에. 건축 자금이 9억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거기다 넣었죠. 모자라가지고. 커피가 쓰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금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현황을 또 짚어보죠. 지난 주말에 이제 금이 마이너스 11%, 은이 마이너스 33% 폭락했는데 이거 지금 팔아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저는 어제도 스레드에 올렸지만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통 저는 이제 추세 차트를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신뢰하는 거는 이런 이건 주식에서 쓰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추세대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을 때 팔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제 예측에 벗어난 범위긴 하지만 결국엔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그래도 아직도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결국에는 여기를 지지받고서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천천히, 지금처럼 빠르게는 아니지만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뭐 달러든 원화든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 자산 또는 금 또는 부동산 이거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사실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를 수 없는 주식과 오히려 육성하고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과 금은 앞으로도 우상향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제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금이 11% 떨어졌고 은이 33%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뭐 JP모건이 던졌니, 중국에서도 투매가 일어나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뭐 아무래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 더 오르기도 하고, 또는 금강을 새로 발견하게 되면 채광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채굴이. 그럼 또 금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잘한 이슈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 영상을 5월 달에 찍었었는데 그때 금값이 더 급등하긴 어렵다라고 판단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전 스테이블 코인을 어쨌든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뭐냐면 떨어지는 달러 값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코인이라는 새로운 대체제를 본인들이 미국에서 많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만 하면 당연히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1대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방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말을 한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덜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지금 비트코인도 최근 들어서 가장 최저가예요. 어저께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비트코인이 그냥 고점 대비 거의 3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상시장 자체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그 제 논리가 틀려버렸다. 그래서 뭐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 방송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위에 방송을 통해서 법학자 손님 인사이트에서도. 네, 뭐 댓글도 좀 달렸더라고요. 네. 거의 조롱의 댓글이 거의 90%. 제가 6년간 쌓아온 신뢰가. 아니 뭐 100% 맞추면 신이니까요. 그래도 적중률이 80, 9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비결이 90%는 너무 강하고요. 80%로. 7, 80? 7, 80%로. 3개 중에 2개는 맞는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혹시 좀 비결이 있나요, 가격? 그러니까 저는 시수 제재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저만의 방식인 거예요. 아무도 누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다만 여러 개를 오마주를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이 사람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보네. 제가 그럼 재무제표 간단하게 읽는 방법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차트를 많이 보네. 그럼 차트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저는 차트에서도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보조지표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서도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은 가장 단순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핸드폰 한 대로만 하잖아요. 일단 유튜브, 현존하는 유튜브에서 MTS로만 저같이 6년 동안 방송한 사람 저 하나밖에 없어요. MTS가 대단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MTS를 왜 쓰냐면 가장 단순해요. 그리고 HTS는 이거보다 정보량이 10배가 더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투자자, 뭐 말 그대로 그냥 직장인 투자자,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단순화된 정보 지표인 MTS에 있는 정보만을 해석해서, 또 저만의 방식으로 가볍게 해석을 해서 추세를 예측하고 앞으로의 재료를 판단하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중요하고, 재무제표, 재료, 차트 순서대로 중요하다는 게 제 시수제재차 공부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지금 부동산 다 조이고 있잖아요. 최소한 총선 전까지는 코스닥, 코스피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아예 뭐 그냥 이런 분들은 진짜 몇십억 번 사람들도 많아요, 작년에.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몇백억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부동산은 올해 안에 매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한 5억 정도 가지고 돈을 돌리는 콘텐츠를 할 거예요. 그럼 저는 5억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만 5억으로 시작한다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한 2, 3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버는 거지, 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어요. 아까 2억 버셨다고 안 했어요? 네네, 맞아요. 2, 3천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100%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90% 정도. 근데 1억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이 중에서 물린 게 있어요. 물린 게 한 5, 6천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